네, 국내 증시의 특징을 점검하고 오늘장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연구위원과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일단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도 4거래일째 매수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오르는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 증시 상승했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부끄러운 감도 있어요.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네. 외국인들이 이제 4거래일 연속 매수해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제 장 끝나고 외국인들이 얼마나 샀냐라고 보면은 그 예년 이 앞전 연말에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만큼의 매수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수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채널대가 형성이 되면서 21선 기준으로 견조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해서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 뚜렷하게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대외적인 호재에 의해서 올랐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도 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미국 증시나 아니면 중국 증시, 일본 증시보다 상당히 부진한데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주도주의 부재 그리고 수급의 부재 그리고 모멘텀의 부재. 그러니까 이 앞전에 코스피 시장이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을 때 산무장세다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지금도 사실 그러한 상황이 좀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나 아니면 중국 증시, 일본 증시에 비해서 탈동조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사실 미국이 특히나 연말 시즌에 미국이 좀 주가 지수가 좋으면은 국내에도 그러한 모멘텀들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연말 배당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같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부진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최근에 중국 증시가 좀 두드러지게 상당히 좋은데 과거 중국 증시가 좀 좋으면은 국내 증시도 이제 좋은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데 이게 왜 이런 흐름들이 안 나타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중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그 업종 자체가 금융주 쪽에 이제 좀 증권이나 아니면 은행, 보험주 이런 중심으로 중국 증시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증시, 그러한 기업들이랑 국내 기업들이랑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중국 증시가 올라갈 때 사실 소재나 아니면은 화학, 철강 이런 업종들이 이끌면서 올라가야 그나마 국내 증시에 좀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흐름들도 아니고 중국 자체도 지금 산업 구조가 약간 좀 바뀌는 그러니까 주도 업종이나 아니면 산업 구조가 바뀌는 그런 흐름에서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의 영향력이 좀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엔화 약세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좀 악영향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산무 장세와 비슷한 흐름이다. 단지 이제 연말 배당 그리고 매도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지수 자체로만 놓고 보면 견조하지만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그렇게 썩 영향가 있는 그런 장세는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양가가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들이 국내로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머징에 대비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위로 치이고 아래로 치이는 그런 모습 발견되고 있다. 물론 부정적으로만 봐서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좋은 관점으로만 보자면 우리 시장도 이제 3세대로 넘어가면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주주 가치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삼성그룹을 제외하고 지금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팔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한국의 시클리컬 기업들, 주요 이제 소재나 산업재와 같은 경기 민감재들을 적극적으로 팔면서 삼성그룹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이런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변화, 그다음에 시장의 변화, 한국 시장의 매력도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우리 시장에 대한 매력은 없다. 여전히 종목에 대한 매력과 그룹에 대한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또 연말 소비 기대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미국도 이번 연말 소비는 상당히 부진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진한 이유가 뭐냐면 알리바바가 이미 한 번 뺏어갔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너무 이제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 옛날에 미국 가서라도 억지로 샀는데 이제 미국과 거의 동일한 가격, 관세를 고려했을 때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똑같이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엔 미국 수요에 다른 나라 수요까지 끼어들어서 사이버 먼데이니 뭐니 이렇게 크게 터지는 양상이었지만 이제는 알리바바가 상당 물량을 가져가고
또 국내에서 또 비슷한 행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에 나타났던 해외 수요들이 줄어든다라는 관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계속 모바일 쇼핑이나 이런 것들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의 소비 자체는 앞으로도 실망스럽거나 정체될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 3남매 중에 둘째인 것 같은 우리 증시입니다. 위아래로 치이고 있는데요. 둘째가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시장 흐름 살필 때 이야기를 나눠봤던 종목군이 바로 섬유의복주입니다. OEM 업체들 그리고 내복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파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계절성, 시즈널리티가 좀 강한 업종이 네.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뭐 평소에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러니까 겨울옷, 그러니까 가을 겨울옷이 기타 이제 여름옷이나 봄옷보다 좀 비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면 소재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의류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한 4분기 정도 이제 집중되는 그런 형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거를 뭐 흔히 시장에서는 이제 시즈널리티, 계절성이라고 이제 좀 뭐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은 계절성이 있는 기업보다는 꾸준하게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들이 좀 좋고 이런 계절성을 볼 때 아마 여름 때 그 가습기나 아니면 뭐 이제 그러니까 제습기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위닉스나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 계절성이 좀 없는 그 의류 관련주라고 하면은 역시나 시장에서 가장 뭐 두드러지게 대두가 되고 있는 OEM이나 ODM 업체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뭐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뭐 쌍방울이나 아니면은 뭐 커대즈 컴바인 관련된 그런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보다는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아무래도 OEM, ODM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은 국내 이제 뭐 가장 뭐 많이 알려진 거는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정도가 이제 OEM, ODM 쪽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뭐 태평양물산이나 신성통상 이런 기업들도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역시 뭐 계속 봐야 될 거는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두 기업의 특징은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이제 아웃도어 쪽에 이제 포커싱이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 이제 좀 포커싱이 좀 되어 있는 그런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기업 중에 뭐 관심으로 좀 뽑자라고 하면은 한세실업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쪽 그 매출이 한 95% 정도가 되어 있고 뭐 연말 쇼핑 시즌과 같이 맞물려서 의류주 그리고 IT주가 항상 이제 연말마다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뭐 한파 때문에 브랜드 관련된 뭐 내의주들이 올라온 부분들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OEM, ODM 그 중에서 한세실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 홈쇼핑에서 네일을 판매한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쌍방울 이런 종목들의 단기 급등보다는 오히려 OEM 업체 쪽으로 주목을 해보자. 그 안에서 한세실업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뭐 날씨 때문이라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급락하겠죠. 뭐 그런 의미로 보면 아무 의미 없다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 높아진 밸류에이션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목군들이 이제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도 증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치의 실적을 못 맞출 때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뭐 추가 상승 모멘텀은 그렇게 크지 않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반등 시 비중 축소 정도의 관점으로 좀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아니면 정말 추세가 좋은 종목이라면 홀딩 정도의 관점 정도가 현재는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시각을 확인해 봤습니다. 모바일 게임주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최근 들어 이들 종목군 연일 서로 돌아가면서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앞으로 전략 챙겨볼까요? 뭐 이 앞전에 이제 컴투스랑 게임빌이 주도를 했다라고 하면 네. 지금은 상당히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게임 관련 기업들이 뭐 상한가가 들어가고 좀 뭐 시장의 주도주,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의 주도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중국 쪽에 이제 그 진출해서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불고 있는 부분들인데 단기 급등이나 아니면 단 하나의 게임, 그러니까 여러 개의 라인업이 이제 수차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게임이 성공해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그 게임의 매출이 줄어드는 순간 다시 그 기업의 주가는 큰 폭으로 변동성이나 또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뭐 게임주에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최근 급등까지 뭐 맞물려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보면은 모바일 게임에서 그 신작이 흥행 확률이 5%가 채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서머너즈 워크의 그 게임 같은 경우는 채 1%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확률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좀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NC소프트에 좀 눈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왜냐면은 이 앞전에 지금 웹젠이 시장에서 상당히 핫한데, 웹젠이 원래 그 웹 기반 게임이었는데 모바일 쪽에, 그러니까 웹에 있는 스토리를 가져와서 그 모바일 쪽으로 성공을 시킨 그런 사례가 있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지스타에서 내년에 이제 6개의 모바일 게임 라인업을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NC소프트는 좀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김영철 팀장의 관심주는 무엇인지 또 간단히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가져나온 종목은 이제 내수 소비와 관련된 로만손입니다. 로만손 최근에 뭐 JST나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요. 뭐 브랜드 자체가 국내에서 한 10%씩 꾸준하게 이렇게 뭐 상승하는 그런 브랜드가 없는데, 매출이 꾸준하게 좀 고정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 온라인 매출에서 면세점 매출,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출로 이제 확장하는 모멘텀도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11월 달부터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도 아마 투자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만손까지 관심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